배송기사 하나가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 본사 로비에 울려 퍼진 대표이사의 고함. 300명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남루한 배송 유니폼을 입은 37살 한민수.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몽골어 통역사 못 구하면 몽골 계약 날아간다. 회사 파산이야. 직원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다 잘리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이 이야기는 12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빗줄기가 쏟아지는 고속도로 갓길. 한민수는 트럭 짐칸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파손된 화물 상자들이 흩어져 있었죠. 이걸 어떻게 해? 손이 떨렸습니다. 급제동을 했지만 늦었어요. 화물이 쏟아졌죠. 1시간 뒤 회사 창고. 물류팀장이 파손된 화물을 확인했습니다. 한민수 씨, 이번 달 월급 전액 배상 처리합니다. 팀장님, 제발 한 번만. 규정이에요. 항의하려면 노조 가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 일자리마저 잃으면 끝이었으니까요. 탈의실. 민수는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미안해. 아내는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귀병이었죠. 치료비로 전 재산이 날아갔고 빚까지 졌어요. 교수직도 집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내가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하지만 지금의 민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사진을 지갑에 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6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빗속을 걷는 민수. 배송 유니폼이 젖어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해. 빚을 갚아야 하니까. 지하철역 입구. 민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지하철 안.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실례합니다. 병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낯선 억양의 한국어였습니다. 민수가 눈을 뜨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다급한 표정이었죠. 병원요? 어느 병원 찾으세요? 조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라는데. 남자의 한국어는 서툴렀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 억양을 알아챘습니다. 몽골어 특유의 발음이었죠. 하여? 어느 언어가 편하세요? 민수가 완벽한 몽골어로 물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몽골어를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바트자르갈입니다. 민수는 바트자르갈을 병원까지 안내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바트자르갈은 불안해했죠. 괜찮을 겁니다. 서울대병원은 최고예요. 민수가 몽골어로 위로했어요. 병원 응급실. 조카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바트자르갈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몽골어를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발음이 완벽합니다. 혹시 교수님이십니까? 순간 민수의 몸이 굳었어요. 배송 유니폼 소매를 움켜쥐었죠. 아닙니다. 그냥 배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몽골을 아시는군요.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유목민 협동조합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트자르갈이 명함을 건넸어요. 민수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한국인과 다르군요. 은인이십니다. 민수는 작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명함을 내려다봤죠. 글로벌 로지스틱스 몽골 프로젝트.
명함 뒷면에 적힌 메모였어요.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회사였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또 무시당할 거야. 배송기사가 뭘 안다고. 회사로 향하는 버스 안.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숨겨야 할 과거가 너무 많았죠. 오전 10시 글로벌 로지스틱스 본사 복도. 민수는 배송 일정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회장실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우진 대표의 목소리였죠.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통역사가 갑자기 입원했습니다. 입원? 오늘 오후 2시 화상회의는 어떻게 하라고. 복도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몽고로 할 사람이 한국에 몇이나 된다고. 정우진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임원들이 뒤따라 나왔어요. 몽골 계약 날아가면 회사 끝입니다. 하반기에 직원 절반 정리해고 각오하셔야 해요. 기획실장의 차가운 말. 민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언어였죠. 오전 11시. 민수는 여전히 복도에 서 있었어요. 말해야 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3년간 무시당하며 살았죠. 국제사업부 차연주 과장님, 비서실장이 복도에서 외쳤습니다. 여직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민수는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8년 전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제자였죠. 회장님, 제가 몽골 유학생 친구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차연주가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현주는 복도를 지나가다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마 한민수 교수?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배송 유니폼을 입은 남루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오후 1시 반. 회의실 앞. 직원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모여 있었어요. 통역사 못 구했습니다. 회사 망하는 거 아냐? 그때였습니다. 본사 1층 로비로 직원들이 모두 소집됐어요. 정우진이 로비 중앙에 서 있었죠. 전 직원 집합 300명이 로비에 모였습니다. 민수도 뒤쪽에 서 있었어요. 화물 파손 사고 때문에 몽골 프로젝트가 위기입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통역사 못 구하면 계약 날아갑니다. 정우진의 고함.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배송기사 하나가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 직원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다 잘리는 거 아니야? 오후 1시 50분. 민수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민수, 넌 할 수 있어. 아내의 말이 떠올랐죠. 당신은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민수는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저 몽골어 할 줄 압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진이 민수를 훑어봤어요. 배송 유니폼 차림. 내가 배송기사가 몽골어를.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 임원들도 코웃음 쳤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10초 안에 몽골어로 인사해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민수입니다. 완벽한 몽골어였어요. 화상 연결해. 비서가 화면을 켰습니다. 바트자르갈이 나타났어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민수가 인사했어요. 바트자르갈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병원에서 만난 그분. 네, 배웠습니다. 바트자르갈 목소리에 차가움이 섞였습니다. 배송기사라고 하셨는데 왜 거짓말을 하셨죠? 민수는 침묵했어요. 저는 예전에 교사로 일했습니다.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요. 계속하세요.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민수는 완벽하게 통역했어요. 계약 조건, 물류 일정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죠. 회의가 끝날 무렵 바트자르갈이 말했습니다. 홈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민수는 눈을 감았어요. 알타이 산맥에 낮고 깊은 소리가 목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전통 호미 창법이었어요. 회의실이 고요해졌죠. 노래가 끝나자 화면 속에서 박수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진짜 몽골을 아는 사람이군요. 바트자르갈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어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직원인 줄 숨겼죠.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회의 후 복도에서 차연주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 교수님 맞으시죠? 8년 전 외대에서 저는 비밀 지켜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일 이사장님과 만찬 있으시죠? 현주가 파일을 건넸어요. 이사장님 선호사항 정리해뒀어요. 민수는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받았습니다. 오후 강수호가 바트자르가를 만났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였죠. 이사장님, 한민수라는 사람 아십니까? 8년 전 영구비 횡령으로 대학에서 쫓겨난 사기꾼입니다. 강수호가 서류를 건넸어요. 조작된 신문 기사와 문서들이었죠. 역시 제 직감이 맞았군요. 우리 회사와 계약하시죠. 강수호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다시 배송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통역은 끝이야. 팀장의 차가운 말. 밤 10시 빗속에서 트럭을 운전하는 민수.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트럭을 세우고 민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내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내가 지켜준다고 했잖아. 근데 나 이렇게 됐어. 회상이 떠올랐어요. 4년 전 병실. 아내가 민수의 손을 잡고 있었죠. 당신은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약속해. 약속할게.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트럭 안. 민수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약속 지키지 못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한민수 씨입니까? 바트자르갈입니다. 내일 몽골로 돌아갑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들어주겠습니다. 이사장님, 내일 오전 10시 호텔 로비에서 뵙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아내 사진을 다시 봤어요. 여보, 한 번만 더 해볼게. 다음 날 오전 10시 호텔 로비. 바트자르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나타났어요.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왔군요. 민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장님, 몽골 전통 방식으로 사죄하겠습니다. 저는 제 명예를 걸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몽골 게르안이 나타났어요. 유목민 가족이 앉아 있었죠. 민수, 오랜만이다. 화면 속 나이든 남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분들은 4년 전 제가 몽골에서 1년간 함께 살았던 가족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명의 아들입니다.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양을 쳤고 전통 의식에도 참여했습니다. 남자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민수가 양떼와 함께 있는 모습, 게르안에서 가족들과 식사하는 모습, 전통 의상을 입은 모습, 아저씨가 호미 노래 가르쳐줬어요. 어린아이가 화면에 나타나 서툰 호미 창법을 불렀습니다.
바트자르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펼쳤어요. 울란바토르 대학교 초빙 교수 증명서, 몽골 정부 문화 교류 공로 표창장. 그리고 이건 민수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차연주와 강수호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죠. 말 가죽은 저주야. 한민수 완전히 망하게 해줘. 보드카 석 잔은 모욕이야. 키키키. 바트자르갈의 얼굴이 굳었어요. 차연주입니다. 회사 국제사업부 과장이죠. 그녀가 왜? 8년 전 그녀는 제게 F학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수가 대학 기록을 펼쳤어요. 차연주는 제 강의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동명이인 교수에게 배웠죠. 8년간 잘못된 사람을 원망한 겁니까?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한민수 인생 완전히 망쳐놓겠어. 지은이 뺏긴 걸 절대 용서 못해. 강수호의 목소리였습니다. 8년 전 제 아내는 강수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파혼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났죠.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강수호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거짓 서류를 만들어 연구비 횡령 누명을 씌웠습니다. 교수직을 잃었죠. 4년 전 아내가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비로 전 재산이 날아갔어요. 집도 팔았고 빚까지 졌죠. 하지만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 저는 몽골로 도망쳤습니다. 1년간 유목민 가족과 함께 살았죠. 그곳에서 치유받았어요. 바트자르갈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배송기사가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요. 호텔 로비 문이 열렸어요. 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차연주도 있었죠. 이사장님, 저희가. 정우진이 말하려 했어요. 바트자르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차연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8년간 엉뚱한 사람을 원망했군요. 당신의 인생이 망한 건 자신 때문입니다. 현주는 무릎을 꿇었어요. 4년 전 한국 사업가가 우리 가족을 망쳤습니다. 바트자르갈이 정우진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제 전 동업자였습니다. 저도 그자 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학력을 위조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겼죠. 진실을 말하는군요. 바트자르갈이 민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한민수 씨, 당신만이 처음부터 진실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장님, 저는 그저 배송기사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명예 아들입니다. 정우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민수 씨를 국제사업부 이사로 임명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석 달 후, 글로벌 로지스틱스 본사 대강당. 민수가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국제사업부 이사 한민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숨겨진 인재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300명이 경청했어요. 학력, 출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과 진실만 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객석 뒷줄에서 바트자르갈이 미소 지으며 박수를 보냈어요. 정우진도 무대에 올라왔죠.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20대에 이 회사 청소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서 숨겼습니다. 정우진이 민수를 봤어요. 한민수 이사가 가르쳐줬습니다. 과거는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앞으로 우리 회사는 출신이 아니라
능력과 인품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아내 묘지를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진을 놓았어요. 여보, 약속 지켰어. 포기하지 않았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민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믿어준 사람 여기 있어요.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빛을 봅니다.